안녕하세요. 또 저번 주에서 두 번째, 오늘 자본주의 책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하게 된 박상배입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이 책은 사실 무거우면서도 또 우리 쉽게 접하지 못하는 책인데, 제가 이 자본주의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재테크로 제일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사실 우리는 부자들이 약간 경멸하기도 하면서도 가끔은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네. 또 명절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줄 때, 부모님들 어떨 때 좀 무리해서 용돈을 드리면 정말 좋아하세요. 네. 뭐, 안 줘도 된다 하는데, 엄청 좋아하세요. 또, 많은 음식을 더 챙겨주시고, 다릅니다. 네. 맞아요.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이 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손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펀드라든지 제2의 상품들, 이렇게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를 했을 때는 수수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 방금 우리 윤진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듯이 그 관련된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은행하고 하는 재테크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은행과 상관없이 증권회사와 하는 재테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또 그런 재테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게 출발점이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출발은 지식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들 소문에 들어서 소문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노동력 중심의 집약적 이제 산업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상공업으로 발달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융이 싹을 트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만드는 상품과 서비스가 부의 근원이 되었다면, 이제는 돈이 돈을 만든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버리다 보니까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이 노동력 중심으로 했던 데는 상관이 없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에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투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이제 인플레에 의해서 돈이 점점 줄어드는 여부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은행에 당신의 돈을 쏟아부어 달라는 의미도 하지만 또 하나는 아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은행에 돈을 쏟을 때도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은행에 돈을 투자할 때 몇 가지 리스크가 있었죠. 우리가 그 초반에 시작할 때 솔로몬 은행이라든지 이제 저축은행들, 사실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1% 이자를 더 주는 곳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들어가 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공짜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나이 좀 지그대 드시는 60대 넘으신 분들이 화장지를 주시죠. 네. 화장지 2개, 3개 막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대신 어디를 들어가야 돼. 그게 맞아요. 공짜일까요? 공짜가 아닐까요? 글쎄요. 공짜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먹다가 들어가서 잘못된 사인을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그거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없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가 오피스텔은 여러분들 은행 이자 받아도 더 안 나오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많이 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잘못을 하는데 결국은 은행이 좋은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행은 또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도 하고, 또 은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영국에 있는 시스템, 산업혁명 이후로 어떤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했거든요. 물론 그 이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부터 사실은 이 주주회사 이런 개념들은 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월스트리트에서 잘 알지 못하는 금융상품을 한국에서는 일반 개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월스트리트, 잘 알지 못하는 금융상품을 한국에서는 일반 개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다. 금융 전문가들도 모르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지점에서 판매하는 직원들이 그 상품을 안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은 있겠지만 본질적인 상품 설계, 사실 이걸 전 세계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설계하는 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본점에 있는 선수들도 모르는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있는 직원도 더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은행 직원분들이 억지로 그 상품을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지. 절대로 이런 하자가 있는 제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그 은행에 본점으로 들어올 때 그런 잘 모르게끔 하는 아주 까다로운 로직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가 아니 라인이라는 회사도 부도나려고 그 상품을 취급했겠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모 은행도 방금 D 뭐라고 하는 상품 그 상품을 엿먹이려고 취급한 건 아니겠죠. 아주 애매모하게 어려운 지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은행은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게 뭐다? 그 상품에 대해서 한번 크로스 체크가 좀 필요하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금융지는 은행의 비밀이라는 내용이 EBS 자본주의 영상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첨가물에서 도매상에서 그 새벽에 가서 물건을 띄우는 첨가물 주인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과 속이 썩었니 안 썩었니 알 수는 없어요. 그분들도 겉에 빛깔과 이렇게 보면서 아닐 거라고 생각을 사오는 거지. 근데 고객이 집에 사갔을 때 어때요? 문제가 될 수 있죠. 있죠. 수박도 그렇죠. 맞아요. 수박 반드시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먹으면 맛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품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런 황당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좀 들어가 보면 펀드 구매 시 주거래 금융기관을 선택한 이유 1위가 뭐냐면 이전부터 주거래 금융기관을 이어서 뭐 이렇게 이제 원래 거래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 적용돼요. 맨날 저금만 했던 사람은 저금만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를 했던 사람들은 그것만 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동료들이 뭐해서 뭐 했다고 사기당했다고 그러고 뭐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당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는 하기 싫은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법무법인 우리 전영준 변호사가 했단 말인데요. 직원들이 추천할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 본사에서 이 프로모션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럴 수도 있고 또 그냥 본사에서 좋은 상품을 찾아냈겠지 하면서 신뢰 때문에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판매하는 은행 창구의 직원한테 우리가 뭘 할 게 못해요. 왜? 당연히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상품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 같아도 전 직장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면 당연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더 준다고 할 때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더 자신의 돈을 지키는 방법은 자신이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할 때만이 어때요? 그걸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그 쇼핑했을 때 필요 물품 리스트 구매 목록이라고 얘기했죠. 사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매 목록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듯이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수익이 많이 나기를 원한다는 점. 그게 좀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그 해외 펀드 피해자인 분 박용관 씨라는 분이 이제 모니터에 좀 나왔는데 삼성전자 국민에 투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연수익률 10% 준다. 엄청나죠? 지금 1.5%의 이자인데 무려 8배를 더 절대 8배를 더 주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제품에 물건을 할 수가 있겠어요? 본인이 8배라는 수익이 어때요? 하는 있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 상품을 취급한 사람한테만 그걸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그 욕심에 눈먼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점을 늘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험 상품 중에서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은 성격이 다른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그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반드시 책정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수많은 직원들 급여가 나가야 되고 임대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가입할 때 좀 더 이제 사업비와 수수료가 좀 알아보면 발품을 팔게 되면 좀 저렴하게 취급하는 은행들이나 증권사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좀 더 사업비와 수수료 때문에 낭비라는 그런 것들은 좀 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파생 상품은 여러 가지가 도박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치의 파생으로 시작되는 거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파생 상품은 도박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앞단부터 아침 오늘 7시부터 8시 지금 10분 이 시간까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우리에게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뭐예요? 금융교육을 제 시점에 제 시기에 배우지를 못했다는 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파생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그냥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호기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젓가락을 가지고 220V 저 구멍이 어때요? 찔러 넣죠. 찔러 넣죠. 근데 엄마 아빠가 3번을 막았어.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피곤하고 잠이 들었어. 이 호기심 많은 결국은 성공을 하죠.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겨요? 앰뷸런스가 부르고 얘가 큰일 나죠. 예, 그 아이는 다시는 안 해요. 이제 젓가락 그 캡을 막을 필요가 없어요. 손만 갖다 대도 어때요? 무서워. 얘가 이제 경길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마치 이런 아이처럼 공부하지 않고 어때요? 예, 그렇다고 전기 두꺼비줄을 내려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지금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그 아이가 젓가락질로 해서 어떤 금융에 대해서 상처를 입고 나면 겁을 먹어서 마치 두꺼비집을 내려버리고 전기를 안 쓰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지금 무서운 점이에요. 살다 보면 금융에 대해서 한두 번씩 손실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부 어때요? 그것들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주식일 가능성이 커요. 작은 아버지가 주식하다가 말아먹었네. 그 다음에 또 뭘 했다가 말아먹었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TV에서는 증권사 직원이 자살했네. 등등등.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24개월짜리 아이가 그 쇠 젓가락을 가지고 한번 실수했는데 평생 동안 이 콘센트, 전기 콘센트 근처는 안 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콘센트를 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그죠? 네. 근데 그 아이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금융에 대한 기본 수업을 조금 지식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기술을 배울 수가 없고 그리고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뭐든지 태도가 먼저인 줄 알아요. 근데 첫 번째는 지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나서 기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덴마크, 캐나다, 영국, 독일 쭉 드려 나오네요. 한국은 스리랑카, 가봉 다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가봉보다 우리가 더 낫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지금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대국 10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금융 이해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 이해력이 얼마나 자산에 증가가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의 포인트 보면 금융 이해력과 자산의 관계 이 두 편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재무학회에서 이 자료는 조사한 자료인데요. 금융 이해력이 1점이 증가할 때 금융자산 0.7%, 부동산 0.3% 자산이 늘어나고 총자산도 0.3%, 순자산도 0.5%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그러면 10살, 11살, 12살부터 공부한 사람들은 20대 중반, 40대 중반이 됐을 때 어때요? 이 자산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국영수 공부하느라고 25, 6까지는 어때요? 거의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 지식 1번. 네.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지식이 먼저인데, 네. 쭉쭉 이제 보게 되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고 적절한 정보에 입각한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 이걸 가리켜서 금융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금융 지식 점수는 우리가 OECD 69.1점인데 한국은 65.7점으로 낮습니다. 네, 그렇게 낮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주식 세부 항목으로는 인플레이션 구매 항목, 그 다음에 이자 개념 위에 단리 계산, 복리 계산, 인플레이션 의미, 분산 투자 개념, 이연과 수익 관계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금융 행위입니다. 파이낸셜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 재무 계획과 관리, 정보이익과 금융 상품 선택 등 금융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하는 행위. 금융 행위 점수는 OECD 61.3점보다 또 낮습니다. 또 59.9가 되고요. 그래서 세부 항목들이 쭉 있는데 보면은 자가 예산 관리, 적극적인 저축 활동, 신중한 구매, 청구대금, 적기적금, 정보이익과 금융 상품 선택, 가계수 적자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금융 행위의 지식들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펴보면 놀랍죠. 이 중에서 아는 거 별로 없죠. 채팅방에 적어보세요. 야, 내가 금융 지식과 금융 행위를 알고 뭔가 하고 있는 게 있었다. 정말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출만 발생시키지 대출을 어떻게 이자를 낮추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1년이면 8번 금리 조정이 있다는 것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사실. 몇 월달 몇째 주에 그 날짜가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근데 선진국은요, 그 FOMC에서 언제 금리 조정하는지를 달력에 체크가 돼 있어요. 왜? 그때 그 발표 이후에 우리 회사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재무를, 이 정보들을 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금융 태도입니다. 지식과 기술이 있어줘야 태도가 나오는 건데 자꾸 우리는 태도로 접근합니다. 아, 우리 집안은 재테크를 하면 안 돼. 우리 집안은 뭘 하면 안 돼. 엄마 아빠니까 그런 피가 없어. 나한테도 그런 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자꾸 이 재테크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는 부자들만 하는 것들이고 그냥 그런 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한번 전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면 죽을 때까지 전기를 쓰면 안 되겠네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금융 지식을 갖춰야 되고 금융 기술을 활용해야 돼요. 붕어가 물속에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면서 어때요? 이 화폐라는 시스템, 금융이라는 시스템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금융지능이 있어야 한다. 한번 이제 불량식품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불량 금융상품은 온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고 이제 사회악이다. 왜? 지식이 없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지능 1, 2, 3. 첫 번째가 지식이었고, 두 번째가 기술이었고, 세 번째 태도. 이걸 가지고 있어야 금융지능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능을 높이시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가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포인트죠.